남은 발표는 많은데 제 발표는 좀 편하게 그냥 제 이야기 듣듯이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편하게 좀 안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혹시 담요가 있으면 담요를 좀 드릴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내 것들 나한테 있어. 제가 혹시 티눈 놔보셨어요? 발에? 네. 그거 되게 골치 아프죠? 제가 저번 1학기 때 그 발에 난 티눈을 무시하다가 그걸 나중에서 아파가지고 보니까 막 깊은 뿌리가 내려가지고 그거를 빼려면 엄청 힘든데 그거를 빼려고 하는 것처럼 저번 학기 때 되게 제가 지금까지 무시하고 지냈던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있으느라 좀 힘들었어요. 그 티눈을 이렇게 혼자서 빼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티눈 뿌리를 뽑을 때 피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막 상위 뽑기처럼. 철철 흘러서 떨어질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피가 나는 것처럼 제가 힘들었어요. 저번 학기 때. 근데 지금은 그 상처가 잘 아물어서 이제는 괜찮아요. 정말 이렇게 막 발에 상처 아물면 잘 뛰어다니듯이 지금은 괜찮고 이렇게 논문으로도 쓰고 발표도 할 정도로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의 뿌리를 아프게 뽑았고 그리고 그게 잘 아물어서 이제는 앞으로는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서 살 예정이에요. 이제 그 실험 단계로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고요. 논문으로. 그래서 왜 갑자기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됐는지 제가 그 티눈 제 19년 부분 내년의 문제를 뽑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논문 시작 초반에는 부모님이랑 여러분한테 칭찬받지 못할 논문이라면 차라리 안 쓰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되게 주위 사람들 눈치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 멘토쌤이 준혁쌤이신데요. 제가 저번 학기에 준혁쌤이랑 정말 많은 대화를 했어요. 거의 막 하루에 한 번 만나가지고 막 되게 몇 시간씩 얘기를 할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로 많이 했어요. 네, 그런 대화를 많이 하면서 어느 날 문득 이건 내 논문인데 왜 내가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면서 이거를 주제를 정하려고 하고 있지? 쓰려고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정말 그렇잖아요. 제 논문인데 여러분 논문도 아니고 네, 또 더 얘기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니까 제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했던 많은 고민들 중에서 대부분이 그냥 다른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살면 다 해결이 되는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한테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 눈치 안 보면서 사는 게 어려울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이 났었는데 지금은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릴 때는 무슨 일을 하든지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리니까. 그래서 저는 그 어릴 때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으려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아예 안 하거나 그냥 못하게 됐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 어렸을 때 집에서 언니가 원하는 거를 하려고 아빠한테 허락을 받다 보면 둘이서 좀 자주 싸웠거든요. 그래서 언니는 울고 막 엄마 아빠는 속상해하시고 막 집안은 좀 싸해지면서 어른장 같이 되고 그랬는데 저는 그게 좀 되게 싫었어요. 언니가 우는 걸 보는 것도 싫고 엄마 아빠가 속상해하시는 것도 싫고 했는데 그것보다 저는 그 얼음장 같은 분위기에서 저한테 불똥이 튈까봐 되게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게 좀 싫은 거예요. 되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난 나중에 부모님이랑 저렇게 다른 의견이 생기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겨도 그냥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그냥 꾹꾹 참고 부모님 말 잘 들으면서 살아야겠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살면서 엄마 아빠가 가끔 막 이거 해볼래? 누구야? 뭐 그러시잖아요. 저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쉽게 거절을 못했어요.
그냥 말을 잘 들으면서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게 반복이 되면서 제가 저한테 요구하시는 게 저한테 뭔가 기대를 하고 계셔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렇게 되면서 부모님 말씀대로 하는 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뭐가 내 의견이고 뭐가 부모님 의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 헷갈려. 그래가지고 이 논문을 쓸 때도 부모님이랑 다른 사람들이 내가 뭘 하길 바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발표한 지 정했던 거죠. 이거 되게 제가 좀 밝게 말해서 되게 즐거운 과정 같은데 이게 되게 힘든 과정이었어요. 이걸 좀 절실히 깨닫게 됐는데 그걸 깨닫게 되니까 저를 지금까지 힘들게 했던 원인이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는 거잖아요. 그걸로부터 독립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는 대로 살겠다고 저번 학기 논문 초고 발표 때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 내용의 발표를. 근데 그 발표를 할 때도 부모님 반응이 좀 무서웠어요. 또 이렇게 싸우게 될까봐 무서운데 주변 사람들이 뭐 멘토쌤도 그렇고 다른 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다들 막 괜찮다 그러면서 우리가 도와줄게 막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냈죠. 발표를 해야겠다.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때 아빠는 못 오시고 엄마가 오셨는데 엄마가 그 발표를 딱 들으시고 이제 나는 너한테 뭐 요구한 것도 없고 기대한 것도 없다. 그리고 그냥 가족들 얘기를 이렇게 사적인 얘기인데 이렇게 공석에서 말을 하니까 그게 기분이 나쁘고 저보고 좀 이기적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니까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또 좀 화도 났는데 그게 부모님이 말로는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뭐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좀 기대가 담긴 요구를 자꾸 하시면서 저를 혼란스럽게 하시니까 그게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그렇게 엄마 아빠가 저한테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는 말도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드시니까 그게 좀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진짜 너 이래 뭐 그러면서 대놓고 저를 조정하셨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되게 답답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 너무 힘든데 되게 그렇게 엄청 힘든 게 제가 진짜 죽어야만 끝날 정도로 안 끝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도와줬는데도 되게 그 안에서 외롭고 되게 그 시간이 되게 길게 느껴졌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서 쉽게 살까 그리고 여기도 흔들리고 그랬는데 이제 내 삶을 살고 싶다 내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강한 의지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냥 꿋꿋이 뭐 아예 집을 나와서 독립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막 마음 졸이던 시간에 그냥 지금 난 뭘 하고 싶지? 그 생각에 집중을 하고 살았어요. 저번 학기를. 그리고 또 부모님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게 학기가 끝날 때까지 잘 안 풀리니까 담임선생님들이 저를 도와주시려고 부모님하고 면담을 하셨고 그리고 부모님이 그 면담하고 나셔서 이제 저를 좀 이해를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저랑 이제는 얘기도 하고 전보다 사이도 되게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저의 해방학기였죠. 저번 학기가 해방학기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번 학기를 거치면서 원래는 부모님이 제 세상의 전부였는데 이제는 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오게 됐어요. 부모님 의견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제 인생에서는 제 의견, 제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를 되게 절실히 깨닫게 됐고 느끼지 않아도 됐을 책임감이랑 부담감 같은 것도 되게 없어지고 다른 사람들 막 신경 쓰면서 되게 억압된 상태로 하던 관계도 되게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진로를 결정하는데도 제가 주체가 됐는데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잘하네 못하네 하는 소리를 신경 쓰지 않고 이제 그런 걸 원래 신경을 써서 감춰뒀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이제 점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름 방학이 됐고 이제 여름 방학에 뭘 하고 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냈는데 그 중에 다큐멘터리 그 애니메이션에 대한 다큐멘터리 스페셜을 TV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스페셜이 저기 나와야 되는데 네, 저거거든요. 저거를 봤어요. 네. 저게 스페셜인 이유가 애니메이션 거장들 있잖아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나 뭐 디즈니 픽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인터뷰도 나오고 굉장히 자세한 내용이 담긴 다큐멘터리였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보고 나도 내 손으로 애니메이션 만들어 볼 수 있겠는데? 만들어 보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은 제가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은 없는데 저한테 익숙하거든요. 여러분한테도 익숙하실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애니메이션 많이 보잖아요. 저도 많이 봤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애니메이션을 되게 많이 봐서 사실 제 별명이 황오덕이에요. 네, 농담이고요. 농담인데. 네, 황오덕까지는 아닌데 제가 애니메이션을 어렸을 때 되게 좋아하고 신기하면서 막 많이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되게 익숙한 매체죠. 네. 이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그림을 되게 많이 그려서 그걸 영상으로 만들고 그 영상이 좀 움직이는 그림처럼 보이는 그런 거잖아요. 그 그림을 그리는 거. 저는 그림을 그리는 걸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되게 익숙한 그거고요. 그 도구이고요. 잠시만요. 제가 어렸을 때 미술학원을 다녔었는데요. 그 미술학원이 막 입시 미술 같은 거 배우는 데가 아니라 그냥 미술 선생님 집에 가서 제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 그때쯤이었었는데 제 또래 애들하고 같이 그냥 미술 재료들 보면서 막 만지면서 그런 거 가지고 놀고 하는 그런 미술 수업 정도? 그런 데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놀면서 미술에 입문을 하다시피 했죠. 거기를 초등학교 다니는 동안 계속 다녔는데 이렇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좀 심화된 과정을 배워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배우면서 되게 재밌다,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 장래희망 물어보면 저 화가 될 거예요. 막 그런 식으로 맨날 그림 그리고 살고 싶고 그랬었는데 점점 이렇게 제가 그때 오랫동안 배웠으니까 좀 잘 그렸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그린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렇게 그거를 칭찬을 의식을 하게 되면서 좀 이렇게 더 열심히 해서 칭찬을 좀 받고 싶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만 하고 그림을 그리니까 좀 그리고 싶은 게 없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막 계속 옆에 애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얘가 더 잘 그렸나? 나는 재능이 없는 것 같아. 막 그런 생각이 계속 났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그런 생각이 자꾸 나니까 그림 그리는 게 좀 싫어지죠. 막 내가 못 그리는 것 같은데 누가 그리고 싶어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그림 그렇게 배웠던 게 그냥 취미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그림 그리는 거를 보니까 나도 그때는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사람들 의식하면서 그림 그리는 거를 안 그리게 됐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그림도 그려보자 하는 생각에 애니메이션을 논문으로 하게 됐죠. 근데 애니메이션 만들려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 장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막 7년, 8년 그 정도 하기도 해요. 되게 여러 장 그려야 되니까. 근데 이 복잡한 작업의 애니메이션을 언제 해야 좋을까? 학교 다니는 동안 했으면 좋겠는데 생각을 하다가 제가 논문을 써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논문이 사실 되게 좋은 도구거든요. 이렇게 한 가지에 몰입을 하다가
죽을 정도예요. 그렇게 몰입을 하다가 논문을 쓰고 이제 졸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이라는 도구가 있으니까 이 도구를 사용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남은 네 제가 그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19년 묵은 티눈을 빼느라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남은 기간 동안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일이 저한테 적합한 일인지 그리고 제가 만드는 애니메이션의 퀄리티 궁금했기 때문에 그거를 실험해보고자 만들었습니다. 탁자 같은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애니메이션을 제가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보기는 했는데 만들어보지는 않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만들어보지는 않아서 이걸 대체 이렇게 움직이는 그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기본적인 지식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배워야 됐었는데 되게 막막하죠. 주변에 애니메이터가 없으니까. 근데 딱 그때 아주 철사 같은 재한이가 자기 중학교 동기 중에 애니메이션을 논문으로 쓴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해가지고 재한아 고마워. 이거다 해가지고 그 논문을 참고를 해서 거기에 그 애니메이션 제작자들 커뮤니티 카페 애니 설담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가입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저기에서 저기 자료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했었는데 제가 아무 지식이 없었을 때는 막 언어의 정원 아세요? 언어의 정원이라고 애니메이션 장편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그 애니메이션이 배경이 굉장히 사진같이 디테일하고 예쁘거든요. 저는 그런 퀄리티의 애니메이션 만들고 싶었어요. 뭐 겁이 없었나 봐요. 그랬는데 알아보니까 그런 거는 전문적인 저기 보이시죠? 저기 사진이 아니라 그림이에요. 저 말이 돼요? 제가 저런 퀄리티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알아보니까 저런 거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렇게 경험이 없으면 되게 만들기 어렵고 그런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년, 8년 그렇게 걸리는 작업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논문을 7년, 8년 쓰고 앉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아주 기본적인 애니메이션을 만들기로 다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애니메이션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최대한 간단하지만 풍성한 애니메이션 만들어보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만들었고요. 지금 한번 보실게요. 먼저 애니메이션 보시고 제작 과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리가 있는데요. 그 마이크 스탠드 마이크 내려주세요. 네. 스탠드적으로. 거기 있는 마이크. 야나 마이크 내려줘 너. 팔이 사라졌어. 귀엽다.
제가 논문을 쓰면서 거쳤던 과정과 같은데요. 맨 처음에 굴러가던 콩이 저렇게 사람이 되고 그 사람 속에서 알 수 없는 덩어리가 나오면서 시작이 돼요. 제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전부터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먼저 고민을 했던 그 시간을 표현했던 부분이에요. 그 뒤에 이제 다른 사람들을 신경을 쓰며 그들의 모습과 가치관을 흉내내던 껍데기만 있는 저의 모습을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이 결국 저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저를 힘들게 하는 과정이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그런 과정이 저를 힘들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힘들어진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과정이 저 자신으로 살아가는 시작이었다는 것을 표현한 장면으로 애니메이션이 끝이 나게 됩니다. 보시면 되게 간단한 애니메이션이거든요. 배경도 없고 뭐 채색도 안 했고 더빙도 없이 그냥 배경 음악만 깔았어요. 근데 이 간단한 애니메이션 만들기 위해서도 되게 많은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그 제작 과정을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콘티를 짜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애니메이션의 스토리를 잡고 스토리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맨 처음에 그 친구 노트에다가 낙서한 거거든요, 저게. 네, 저거를 참고를 해서 1차 수정을 했고 되게 간단해졌죠. 막 머리카락도 하나밖에 안 남고. 그러고서는 더 간단하게 만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표정도 없애고 머리카락도 아예 없애고 저렇게 간단한 손발이 뭉툭하고 이렇게 목도 없이 이렇게 둥근 몸통의 간단한 형태로 캐릭터를 확정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캐릭터를 구체적으로 만든 다음에 애니메이션의 자연스러움을 결정하는 그 초당 프레임 수라는 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디즈니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이에요. 저게 1, 2초 될 텐데 디즈니에서는 초당 프레임 수를 초당 24프레임을 잡아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그 초당 24프레임이라고 하면 이제 1초 영상을 만드는데 24장의 그림을 그려서 1초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2초를 만들려면 저걸 2배를 그려야 되는 거잖아요. 저기 장편인데 디즈니가 그러네요. 그리고 아래 보시는 건 어디더라? 지브리 스튜디오 거기에서 만든 작품의 한 장면인데요. 지브리 스튜디오에서는 초당 14프레임을 사용한다고 해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초당 14장의 그림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게 다 초당 10프레임을 넘는 숫자잖아요. 초당 10프레임을 넘으면 동작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져요. 그 초당 5프레임, 6프레임보다. 그래서 제가 겁이 없을 때 이거를 맨 처음에 기획을 할 때 저는 3분짜리 애니메이션을 기획을 했었는데 그거를 초당 10프레임을 잡고 기획을 한 거예요.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그렇게 만들려면 1800장의 그림을 그려야 되더라고요. 그거를 한 달 만에 해야 했어요. 그렇게는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수정을 해서 초당 5프레임이랑 10프레임을 넘나들면서 이제 2분짜리 영상을 만들자 해가지고 한 600장 정도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 결정한 거를 이제 저런 콘티라는 종이에다가 옮겨서 적어요. 장면마다 이렇게 어떤 캐릭터가 어디에 이렇게 들어가고 어떤 스토리로 이어지고 이렇게 몇 초 단위로 장면이 바뀔 건지 그런 거를 저런 콘티라는 종이에다가 기록을 해두는데 저 콘티에 기록을 해둬야 하는 게 자꾸 까먹거든요. 맨 처음에 생각했던 제가 의도했던 바와 자꾸 그거를 까먹으면서 자꾸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바뀌면 또 제가 원래 기획했던 거랑 다른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저거를 기록을 해두고 이제 저걸 자꾸 보면서 작업을 해야 돼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뭐 어떻게 할까요? 좀 빠르게 말해. 네, 좀 빠르게 할게요. 그 다음에 네? 14프레임을.
아,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리는 거는 작화지라는 종이에 좀 얇은 종이거든요. 거기에 그림을 그리고 그거를 스캔을 해서 포토샵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사진 파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진 파일을 이제 저런 식으로 작화지를 그리는 건데요. 그거를 한 다음에 영상 작업으로 해요. 영상 작업으로 넘어가면 그 그림들을 사진 파일로 저장을 했으니까 그거를 다 이렇게 영상 프로그램에 불러와서 그거를 이렇게 잘 이렇게 편집을 하고 거기다 배경음악을 깔은 다음에 그러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완성이 됐어요, 애니메이션이. 그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되게 빠른데 제가 이거 정말 힘들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끝이 났어요. 그래서 작업은 되게 오래 걸리고 힘들고 막 번거롭고 막 그랬었는데 그 과정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만들면서 아까 보셨다시피 좀 엉성해요. 좀 부족한 부분도 되게 많고. 근데 그런 걸 어떻게 채울까? 내가 이제 앞으로 공부해야 될 게 뭘까? 그런 걸 고민을 하는 것도 되게 좋고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내가 배워야 되는 게 많구나 하니까 좀 이렇게 신이 나더라고요. 좀 번데가지만. 그래서 앞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서 살고 싶고요. 제가 1학기 때 그 오래된 티눈을 뽑다시피 제 문제를 뿌리를 뽑고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만들게 됐는데 제가 이런 과정을 거치기 전까지는 19살 이전의 삶이 되게 막막하고 두려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근데 그렇게 진로에 대한 계획을 세워줬지만 제가 논문을 쓰면서 계속 고민했던 그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저 질문이거든요. 근데 저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직도 대답을 할 수가 없는데 그게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좀 자꾸 바뀌어요. 제가 자꾸 크니까. 그래서 저 질문은 제가 앞으로 살면서 계속 저 자신한테 물어보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저게 저를 힘들게도 하고 제 인생의 나침반도 되겠죠. 그렇게 저런 질문을 자꾸 물으면서 앞으로 인생을 살 거고요. 그리고 이 논문이 제가 앞두고 있는 이 물음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하지 못할 것 같던 이 발표와 그 부모님으로부터의 독립을 마침내 드디어 해내서 이제 그 이상의 것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힘과 열정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를 수고했다고 앞으로도 힘내보자고 소장을 주면서 논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